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은 그 수취채권과 지급채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강의하기에 앞서 노래 한 곡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새로 출발하시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8요소.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막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매출채권의 그래서 매출채권이 이제 수취채권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취하면은 받을 채권입니다. 수취라는 것은 한자어로 수취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받는 것을 채권인데, 수취채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하고 기타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기타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가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매출채권은 이게 특징이 영업채권입니다. 영업상 관계 있고, 요거 기타 채권은 영업 외 채권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걸 꼭 알아야 다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매출 채권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또 하나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네. 자, 어음에 대해서 이따가 강론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총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채권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말이죠, 대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 미리 준 거 선급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금으로 준 걸 선급금이라 그러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이 미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못 받은 돈, 외상 매출금을 외상으로 받은 것 중에 못 받은 겁니다. 이건 이제 금전을 빌려준 거고, 이제 계약금이나 이제 이런 착수금을 못 받은 거죠. 먼저 준 것을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강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수취채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래를 불렀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차변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산이 있습니다. 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차변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차변 항목은 오로지 자산하고 비용밖에 없는데, 오늘은 여기 우리가 제목이 수취채권입니다. 그래서 자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채무, 부채,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자산과 부채를 쌍으로 이거를 짝을 지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산은 말이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동자산은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하고, 비유동자산은 이제 고정자산이라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단기자산이라고도 합니다. 1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단기자산이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뭐예요? 비유동자산은 장기자산이라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를 알면 둘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서 실력이 이렇게 부쩍부쩍 늘어나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34쪽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유동자산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당좌 자산과 이 당좌예금을 중심으로 이름 딴 겁니다. 당좌 자산. 그리고 그래서 당좌 자산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당좌예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고 자산입니다. 자, 재고 자산은 다음 시간에 다음 날에 배우니까 오늘은 여기서 재고 자산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부품품, 기타 여기 해당되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은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투자 자산. 이 투자 자산은 1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 자산이잖아요. 1년 이상입니다. 단기 자산은 당좌 자산에 속하는 단기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투자 자산이 있고요. 유형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기타 비유동 자산을 보통 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썼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요 당좌 자산을 오늘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단원이 이 수취채권이 이 당좌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좌 자산을 분석을 하면은 뭐가 있냐면 현금 및 배우셨죠? 지난 단원에 우리가 챕터 2에서 바로 챕터 2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강의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책을 앞으로 넘겨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지금 오늘 중심으로 다룰 우리가 수취자산, 수취채권, 여기 말하는 수취채권이 있습니다. 수취채권. 자, 원래 수취채권이 안 쓰고 이제 이걸 매출채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분석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이 있고요. 단기 투자 자산. 잠깐요. 여러분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제가 좀 색깔을 달리 쓰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자,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당좌 자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기타 당좌 자산. 여러 사람의 그 분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나 저는 지금 수취채권을 중심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수취채권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취채권은 저기서 말한 대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매출채권은 우리가 상각을 할 때는요, 그냥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요거 매출채권은 그냥 상각할 때 대손상각비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영업외인이 영업인이 영업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타 대손상각비를 쓰는 것은 대여금, 선거금, 미수금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투자자산 오늘 같이 여기서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하고 학습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 또 뭐가 있나요? 단기 대여금이 있고요.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또 단기 매매증권. 이런 것은 전부 단기 투자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같이 강론에서 하나하나 항목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그 기타의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은 선급비용 뭐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첫째, 선급비용. 요 선급금하고 선급비용하고 이제 여기 선급금이 계시죠? 여기 선급금이 있는데 요 선급금하고 선급비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것도 좀 이따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수. 여기에 선급금 있으면 미수금이 있네요. 그럼 미수 수익. 요것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미수금하고 미수수익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얻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수취채권은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으로 나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34페이지 제1절에서 챕터 3에서 1 매출채권의 의의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좀 더 하고 갈까요? 기타의 비이동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요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연 법인세라고, 법인세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 법인세를 냈잖아요. 근데 다음 연도로 가기 때문에 그 법인세 너무 해서 다음 연도로 많이 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 이렇게 해서 자산으로 봅니다. 이걸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1년 넘어가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대지급금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부가가치, 여기 요겁니다. 요 3번 요쪽으로 쓰게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또는 대지급금, 어떤 말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고요 성급법인세가 있습니다. 성급법인세. 법인세를 먼저 주기 때문에 성급법인세. 실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성급법인세는 알겠는데 선납법인세라고 한다, 뭐 선납세금이라 그런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또 이렇게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실무에서는 선급법인세 개념감이 없네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선납세금이나 선납법인세를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제히 잔재인데 여기 일본 시대부터 그 한자를 그대로 쓴 걸 그대로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어요. 좀 안 좋아요, 보기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들라면, 이제 이거 가지급금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지급금 들라면 가지급금도 생성됐으면은 우리가 기타 당좌자산에 속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빼고는 기타에 다 몰아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 자산의 분류 속에서 우리 수취채권이 어디에 속하느냐, 수취채권이라고 안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것을 매출채권, 기타의 채권 이해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제가 오늘 수취채권을 이렇게 분류해서 여론하고 봤습니다. 뭐냐면 이건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가지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해서 대손상각을 할 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요거 대여금, 선급금, 이것도 우리가 뭐냐면은, 대손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가 또는 못 받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부도가 났다 또는 뜯겼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손이라 그런다. 이걸 대손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손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매출채권은, 그래서 이걸 시험 나올 때는, 이걸 실무에서 프로그램을 다룰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관리 때문에 판이라고 체크하면 되고, 이것은 뭐라 그래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판이라고 쓰질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영업의 비용에서 찾으시면 돼요. 요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찾으시고요.
이건 영업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의 비용이라 했다.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고, 이건 이제 영업상 채권이 영업외 채권이고, 이건 영업상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죠. 왜 이 외상 매출금이 많을까요? 우리 거래는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이 외상 매출금이 많습니다. 이 외상 매출금 두 번째가 많은 게 이제 받을 어음입니다. 어음이 많아요. 받을 어음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약속어음이 이제 쓸 때 계정과목으로 약속어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받을 때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줄 때는 이제 지급어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약속어음인데 환어음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는 수출하는 거래만 환어음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어음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 90% 이상이 다 받을 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약속어음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죠. 이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상거래, 이거 두 개 다 무슨 거래에서 발생하냐면 상거래라는 것은 상업 거래를 말합니다. 상품의 매매, 이걸 상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상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를 우리는 상거래, 상품 매매 거래, 유예 거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합쳐서 이제 매출채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즉 상품이나 제품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거래다. 이것이 상거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매출 애누리하고 그 다음에 매출 환입하고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외상 매출을 하는데 깎아주는 겁니다. 자, 값을 깎아줘요. 값을 깎아주는데 어떨 때 값깎기가 이제 외상 매출 값깎기가 있습니다. 값깎기를 하는데 이 값을 어떻게 깎아주냐? 세 가지로 깎아준다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서 우선 애누리예요. 자, 애누리인데 매출할 때 값을 깎아주기 때문에 매출 애누리. 사올 때 값이 깎여졌으면 매입 애누리.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출 환입이 있습니다. 책 순서대로 할게요. 환입. 자, 팔았는데 리턴해 왔어요. 우리는 이걸 반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좀 속된 말로 빠꾸, 일본 말로 빠꾸에 왔다. 이렇게 반품에 왔다. 이걸 빠꾸라고 그러죠. 자, 이걸 리턴 이제 세일 리턴 이제 세일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어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할인이 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매출 환입이 있고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외상 매출 값 깎이는 세 가지 있는데 이건 뭐 어떨 때 값을 깎냐면은 이 매출 애누리는 물건에 있잖아요. 즉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자가 있어요. 이런 것 등이 있어서 가지고 뭐 오래됐다든가 조금 뭐 색깔이 좀 변질됐다든가 뭐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 값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건 반송이라고 그랬죠. 이건 반송된 겁니다. 품질이 뭐 이상이 있어서 이제 반송시킨 거고 반송 또는 반품. 좋아요. 오늘 상품이니까 반품으로 하는 게 표현이 더 좋겠군요. 네. 상품이 아닐 때는 이제 반송이라 그렇게 좀 하면 되겠고요. 매출 할인은 이제 팔았는데 값을 깎아주는 겁니다. 왜 깎아주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을 빨리 갚아달라는 의미에서 깎아줘요. 그럼 그 값을 좀 날짜로 해가지고 이자 성격만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날짜를 회수한 날짜, 회수기일을 우리가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값을 깎아주는 것이 바로 매출 할인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책에는 없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뭐 다매 이제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죠. 다량 구입을 할 때 우리가 뭐 다매라 그러잖아요. 많이 구입하는 것은 다량 구입할 때 다량 매입
그래서 다매라고 줄여서 하는데 다량 구입을 할 때 할인해 줍니다. 이 회계 처리가 각각 다르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애누리 교재를 보면서 교과서를 보시죠. 자, 매출 애누리는 첫째, 매출 애누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뭘 팔았습니까? 이 책을 보시면 외상 상품을 팔고, 자, 요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먼저 상품을 사오고, 그렇죠? 외상으로 상품을 팔고, 매출이니까 팔았군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생겼어요. 자, 대변에 어떻게 될까요? 상품 또는 매출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것을 이 외상 매출금을 이제 회수하는, 지금 회수라 그랬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애누리를 해주거나 또 반송에 들어오거나 일부가 또는 할인되거나 이런 과정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된다? 이제 받았으면 애누리 했으면 이 외상 매출금 애누리 해준 만큼만, 일부만 예를 들면 5% 애누리 했다. 5% 금액만큼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돼요? 매출 애누리예요. 매출 애누리 5%니까 조금 대변에 5%만큼 깎아줬으니까 물건에 이제 무슨 흠이 있어서 깎아준 겁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만큼의 5% 금액만큼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2번이라는 것은 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매출 애누리가 뭡니까? 매출 애누리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상품 매출을 반대로 요 상품 매출을 갖다 애누리라 하고 상품 매출을 여기 있는 상품 매출을 그대로 5%를 없애줘도 됩니다. 이것은 꼭 애누리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애누리 쓰면 5분법으로 쓴다는 것이고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상품 계정으로 쓴다면 상품 매출이면 매출을 그냥 없애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실무에서는 바로 이렇게 애누리 안 쓰고 상품 매출을 빼주는 방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매출 환입이 있습니다. 환입은 팔았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온 거, 창고로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환입된 물건만큼 여기 1번 놔두고 2번을 보겠습니다. 요 2번을 보면은 책을 보시죠. 매출 환입으로 잡아줬습니다. 매출 환입. 자, 이 5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출 환입.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는 뭐가 돼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온 게 한 개가 반품돼서 한 개 금액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매출 환입은 이렇게도 쓰고 그냥 이 상품 수량으로 나오는 이 상품만큼 뭐 매출을 줬습니다. 상품 매출만큼 이렇게 한 개만 한 개, 두 개면 두 개 수량으로 들어온 반품된 수량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은 이제 그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 길만큼을 우리가 깎아주는 거니까 깎아준 금액을 쓰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책에 뭐 재고자산 매출원가인데 요건 재고자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지금 책에 재고자산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 금액이 원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익이 여기 나온 것은 여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가와 이익 포함된 겁니다. 이 상품 매출 속에는 원가 이익인데 요 금액만큼을 원가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빼줘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고 요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이 해수기일 단축이나 많이 구입, 다량 구입하기 위해서 요 매출 할인을 쓰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처음에 팔았을 때 상품 매출이었죠. 그러면 상품 매출, 저 위에 쓴 거 요거 말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 쓰고요. 책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1번 요걸 본 겁니다. 외상 매출금.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가 외상 매출금만큼 할인받은 요 금액, 요 할인받은 금액을 10%를 받았다 그러면 10%만큼 외상 매출금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주면 차변에 있던 것이 대변을 가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자, 10%입니다. 차변에는 뭐냐면 뭘로 받았습니까? 할인받았으니까 10%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또는 뭐 5%는 현금 들어오고 5%는 저기 됐다. 그러면 이건 할인 그냥 상계시켰다 그러면 매출 할인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현금으로 안 받고 그냥 상품에서 외상 했다 그러면 매출 할인 받았다. 할인 이렇게 쓰든가. 이거 쓰든 이거 쓰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매출 할인으로 나오면 뭐 어떻게 할까요?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지만 현금으로 안 받고, 이것은 매출 할인은 항상 아까하고 똑같이 상품 매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건 5분법이고요. 이건 상품 매출 이렇게 하면은 상품 계정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했는 것은 애누리 이것은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외상 매출금에서 이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이나 매출 할인을 우리가 직접 차감법이라 그래서 직접 차감법.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여기 쓸게요. 그냥 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예,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예, 재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는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외상 매출금 중간에 이렇게 현금이 있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칸이 또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렇게 써놓고 썼는데 이 외상 매출금에서 직접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5만 원인데 10%를 했다면 바로 5천 원을 빼니까 여기다가 쓸 때 바로 직접 차감한다 그랬으니까는 여기다 쓸 때 이렇게 쓰지 말고 5만 원어치 중에서 5천 원어치를 애누리나 뭐 환입되거나 할인됐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4만 5천 원 이렇게 바로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그 결과를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직접 차감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돈이 굉장히 궁해요. 예, 기업들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종업원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 또 상품도 물건도 사와야 되잖아요. 회사에 물건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재료도 사오고 또 외상값도 갚아야 되고 말이죠. 줄 때도 있고 상당히 현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외상대금이 회수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회사가 건전한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도가 높으면 은행에서 우리 외상 매출금을 사줘요. 물론 그 돈 다 사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다 쳐주고 산 거 아닙니다. 이자 성격으로 또 빼요. 적어도 굉장히 좀 많이 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자가 5%라고 하면 한 10% 정도, 2배 정도 빼요. 회사가 신용도가 높을수록 적게 빼고 회사가 신용도가 낮으면 더
많이 빼고 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해야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냐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의 양도라 그럽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양도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설명하고, 또 하나는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거래처 외상 매출금을 가지고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 이제 왜 했냐면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이런 경우 바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양도라 그랬는데요. 또 하나는 외상 매출금을 양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들어보면 영어로 팩토링이라 그러거든요. 이 팩토링, 이 외상 매출금을 어디다 판다고요?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양도해 버려요. 금융기관이에요. 또 요거만 전문으로 해소해 가지고 파는 개인도 있어요. 뭐 대부업체들도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들이 있어요. 돈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할 수 있을 때 우리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중점이 되는 팩토링, 즉 외상 매출금의 양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양도할 때는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상 매출금 양도에서는 매각 거래냐, 책을 좀 보시면은 상품 매매를 이루어진 거래를 매각 거래라고 합니다. 매각 거래.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은 차익 거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차익 거래입니다. 자, 매각 거래는 어떤 것입니까? 자,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매각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금전 대차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걸 금전 대차예요. 요걸 차익 거래예요. 자, 외상 매출을 양도하는데 어떠한 거냐? 그냥 파는 거 매각 거래로 있고, 차익 거래를 파는 것이 있고, 이렇게 양도하는 두 가지 종류의 회계 처리가 좀씩 다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양도 시점에서 책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양도 시점에서 나옵니다. 자, 양도 시점에서 분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아유, 실수했습니다. 미안해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고요. 외상 매출금. 이 팔았으니까, 양도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 들어온 돈이 있죠. 뭐가 들어오겠어요? 현금이 들어오겠죠. 막 우리가 계산 쉽게 그냥 10%라 그래요. 그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주거든요. 소위 말해 이자, 수수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자 성격으로서 이자를 띄고 줘요. 그러니까 한 90% 나온다면 90%만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면 90만 원이 현금이 차변에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준다 그러면 미수금이 되고요. 뭐 반만 줬다면 미수금.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차익이 생겨요. 아무래도 차익이 생겨요. 10%란 그 수수료 차익이 생겨요. 이 수수료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수수료라고 붙였다 해서 수수료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자 성격으로 이제 띄어거든. 매각 거래 팔았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걸 기다렸다가 은행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제 차익이 생깁니다. 10%라고 이제 가정할 때 이것을 우리는 매각 거래로 봤을 때는, 상품 매매로 봤을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와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차변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차별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뭐 이건 나오든 이거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오든 두 개 다 나오든 관계없습니다만 요건 꼭 발생이 됩니다. 5%가 됐든 10%가 됐든 15%가 됐든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수수료 같은 명목, 이자 같은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오는 그 금액을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할인 NO등이 발생한 것은 책에 보시겠습니다만 요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을 나중에 요 미수금이죠. 요 미수금이 양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요 미수금은 이렇게 대변으로 미수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책에 보시면은 매출 할인 NO리 환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만 볼까요? 그럼 요놈 두 번째는 이제 매출 할인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쓰고요. 또 현금으로 받았으면 미수금이 현금 들어왔으면 현금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하건 차입거래로 미수금을 이제 회수했으면 현금, 아까 말한 회수했으면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험 또 하나는 어렵게 나오는데 대부분 있잖아요. 전산액의 1급은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매각거래인 경우. 근데 차입거래가 간혹 나와요. 만약 전산세무 2급에 들어가면 이 차입거래가 나오니까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산세무에는 사장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여기서 배우고 다시 이제 전산세무에 들어가서는 좀 자세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상매출금 양도 시점 보겠습니다. 첫째, 양도 시점. 지금 이건 우리가 두 번째가 이제 해수 시점이라서 해수 시점이죠. 해수 시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이건 양도 시인데, 자, 양도 시점에서 보시면은 차익거래는 어떠한 것이 생기냐면은 우선 대변에 말이죠. 단기 차익금으로 처리합니다. 이제 금전대차이기 때문에 대변이 단기 차익금 이렇게 100만 원짜리라면 100만 원. 그럼 뭘 빌렸어요? 사실 외상인데요. 단기 차익금으로 개념감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외상 매출금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입을 하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 실질적으로는요, 상품 팔아서 생긴 돈이 아니고 외상이지만은 이것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외상을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단기 차익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현금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뭐 10%를 깎고서 이제 뭐 50%는 현금 주고요. 100만 원, 50만 원 현금 주고. 또 뭐라 할까요? 그 책에 나온 대로 40만 원은 다음에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40만 원 미수금. 그러면 10%를 우리는 공제했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상품일 때는, 이 매각거래일 때는 상품 매매죠. 매각거래일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했는데, 이 10% 소위 말한 대로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 와리깡을 했는데, 이 와리깡한 금액 10만 원을 우리는 뭘로 처리하냐? 이럴 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자로 처리하는 겁니다. 소위 말한 대로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지급이자입니다. 우리가 이 담보 제공을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담보로 외상매출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차익거래인데, 요 담보로 제공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담보로 제공하면 책을 보시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나옵니다. 자,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럼 다시 갚으면 이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를 우리는 잠시 있기 때문에 H라 그래요. 맡겨놨다 그래요. 사실 음으로 하면 눈에 딱 보이는데 이 외상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정서가 있잖아요. 외상. 그걸 담보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 거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치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치 외상 매출금. 이런 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담보 제공은 이렇게 차변에 예치 외상 매출금. 대변에 그냥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을 상환하는 걸 해수라 그랬습니다. 여기다 좀 쓸까요? 예. 자, 외상 매출금을 갚아요. 상대방이 이제 내가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상대방 상환하면 내가 회수해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교재 6번이 됩니다. 6번. 한번 교과서 35쪽 하단을 보십시오.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들어오죠? 차변에. 대변에 어떻게 됩니까? 현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이건 앞에서 해수한 이 시점하고 같네요. 예. 자, 두 번째가 이제 약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해수할 때 약소금을 받고 해수합니다. 자, 약속, 어음 해수라고 그러죠. 어음으로 해수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받을 어음. 자, 물론 대변에는 계속 외상 매출금을 쓰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 제가 여러분 이제 같은 색을 안 쓰고 여러 가지 색을 쓰는 것은 눈에 좀 띄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너무 글씨가 적은데 또 색깔까지 같은 색을 쓰면 시각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책을 보시고 신용카드로 합니다. 신용카드. 그냥 신용카드로 그 매출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이제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없애줘요. 없으면 이제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보내는 겁니다. 노래를 불렀죠. 자산의 감소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빗금을 치는 것은 그냥 분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차변 대변을 이렇게 쓰지 않고 차, 대 이렇게 안 하고 빗금으로 한다는 건 약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약식이다. 우리 교과서처럼 안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미수금이 되겠죠. 신용카드는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인데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요 미수금이 이제 신용카드가 들어오려면 한 3, 4일 걸리지 않습니까? 카드를 긁었어요. 긁었으면은 은행에서 통장으로 들어와야 이제 내 것이 되는데 그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거 3일 동안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왔으면 바로 미수금으로 안 하고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현금, 보통예금 통장이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통장으로 넣었으면 당좌예금, 이거 써주면 됩니다. 예,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받을 어음을 이제 하고 잠깐 우선 여러분들 받을 어음 넘어가기 전에 받을 어음은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다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